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그 가업승계를 위한 자본 정책 핵심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룰 거는 저가 증자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경미, 최하영 세무사 이 두 분이 방문, 상담, 실행 모두 다 하죠. 지금은 이제 세무적인 행위를 하면 반드시 세무사랑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이제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랑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제 핵심 전략이죠. 이제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순자산 가치란 이제 순손익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죠. 물론 이게 시가가 없을 때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순손익 가치는 뭐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 회사의 순자산 가치, 이 순자산 가치에는 뭐 미처분 잉여금이 있겠죠. 우리가 만일 미처분 잉여금이 이제 100억이 쌓여 있다. 이때 쌓여 있는 미처분 잉여금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새로운 주식을 이렇게 발행한다. 이랬을 경우, 이 신입주주들이 이 주식을 가졌다. 이럴 경우,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사실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순손익 가치만 평가되고, 미처분 잉여금 100억에 대한 이제 권리를 포기한 이제 우선주에 참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을 저가로 이제 참여할 수 있죠. 저가 증자한 주식을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제1 종류 주식, 제2 종류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매겨지겠죠. 다시 말해, 이거는 저가, 증자, 우선주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이제 저가로 증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있다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제 기획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나와서 여러 회사에 이 기획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금을 좀 부과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소명을 해서 한 1억 정도로 이제 끝냈죠. 예,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우선주, 저가 증자 우선주. 이 저가 증자 우선주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한 50%의 이제 지분을 갖고 계셨는데, 자제분들한테 좀 더 주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자제분들도 이제 증여세 공제를 다 쓰고 또다시 증여하려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한 173억 4천 정도의 이제 평가금을 갖고 있고 한 주당 가치가 이제 17,340원이죠. 자, 근데 이 회사에 저가 증자 우선주 전략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가치 평가를 했더니 한 주당 가격이 6,907원. 사실 상당히 낮아졌죠. 그리고 보통 뭐 지금 이렇게 회사를 가보면 대부분 다 이제 관계회사를 갖고 있죠. 또 그 이 회사도 이제 관계회사가 있었는데, 이 관계회사의 대표님도 이제 같은 대표님이었지만 또 그 지분도 좀 이렇게 그 아버님이 많이 갖고 계셨지만 관계회사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좀 그 주주를 좀 재편하고 또 자녀들로 주주를 좀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이 조건부 저가 우선주 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참여한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 9억 2,700 정도 생기고 그리고 이 지분을 12.64% 정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현재 가치대로
평가했으면 한 5.45%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 저가 우선주 정책을 통해서 한 12.64% 이렇게 참여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전략을 쓸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할 때 지금은 그 개인은 차등 배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법인은 일정 부분 가능하죠. 이제 특정 법인의 증여이익을 활용해서 여기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있다 보니까 2억까지는 이제 세금 없이 차등 배당으로 이 관계회사가 배당받을 수 있죠. 우리가 사실 2억이라고 그러면 뭐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또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받으면 또 효과들이 있겠죠. 사실 이 전략은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이 전략도 사실 상당히 이제 유효한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계 법령이 있죠. 이게 다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조건부 우선주에 대한 이제 증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승계 자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플랜이죠. 저가 우선주 불균등 증자. 자, 이거는 시가로 불균등 증자하는 것보다 한 2배의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지분 확보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주식가치 평가에 있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저가 증자 우선주입니다. 나머지 쌓여있던 이 100억에 대한 미처분 잉여금 이거에 대한 건 이제 포기하고 우리가 그 미처분 잉여금이 100억이 쌓여 있어도 사실 과연 그 잉여금을 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잉여금은 법인에 녹아져 있고 또 뭐 이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뭐 증여도 하고 이제 상속도 하고 M&A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기하고 저가로 이제 증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환사채, 이 신주 인수권무 전환사채를 활용한 이제 전략도 있죠. 자, 이때는 우리가 전환사채를 활용하면 이게 이제 전환사채라는 거는 지금은 사채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죠. 근데 이때는 반드시 이제 증여의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증여세도 자녀들이 안 내고 뭐 이렇게 법인에서 낼 수 있게끔 또 이 증여세를 좀 안 낼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죠.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거 법령은 이제 상속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있습니다. 자, 상속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은 배당의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배당의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 배당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상증세법 통칙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 가액. 사실 이 통칙은 이제 좀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증자일 전에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 신입사원이라는 거는 합자, 한명, 유한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주식회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입주주,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때는 이제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의 분배하지 아니하는 그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 다시 말해 미처분 잉여금 이 100억은 포함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상증세법 시행령 비상장 주식의 이제 평가 시 순자산 가액에도 이제 같이 나와 있죠. 신입주주. 예. 따라 이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이제 배당받는 주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신청사라는 건 이제 누군가 물어본 거죠.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 신주 발행이 이에 해당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법인 등기, 사실 이래서 이런 서류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정관, 주주총회, 이제 법인 등기. 이게 반드시 증제되어 있어야 되고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법 344조 제가 종류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때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자녀 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상환, 전환에 따른 내용이 다른 주식, 이걸 이제 종류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정관의 각 종류 주식의 발행수를 정해야 되고, 또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상법 344조 2에 보면은 이익 배당,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관에 그 종류 주식 또 주주에게 교부하고, 배당 재산의 종류, 배당 재산의 가액의 결정, 이익의 배당하는 조건,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 배당에 관한 이제 내용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 이익 배당의 기준도 이익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반드시 등기, 주식 종류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서도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경우는 보통 주식으로 이제 등기하고, 또 이제 상법 344조 1이란 거는 여기 나와 있죠. 회사의 이익과 배당, 자녀재산 분배 등 뭐 여러 권한에 관한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보통 주식이고 나머지는 정관의 그 주식의 내용을, 정관의 그 주식의 명칭, 그 주식에 관한 정관의 그 주식에 관한 이제 사항들이 이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입주주들은 반드시 신입주주만 이제 조건부 우선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자본 환원 정책에서 이제 저가 신이익 소각에서 그 저가 우선주는 이제 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그 종류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 반드시 이거는 그 신입주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아들이 주식을 조금만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주식을 다 반납하고 소각하고 다시 신입주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발췌한 건데, 이제 우선주 발행할 때 우리가 이제 우선주를 새로 발행해도 되고, 기존의 이제 보통주를 우선주로 이렇게 전환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저가 증자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주식을 활용한 뭐 자본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